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 아니면 논에 떼는 물, 아니면 내리는 빗물, 흐르는 강물, 물 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워터이라고 하죠. 미국식 발음에 있어서는 이 T는 묵음입니다. T는 이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워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수소 2개, 산소 1개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H3O 플러스가 되는 게 있다면, 이게 이제 어떤 형태냐면, 수소하고 산소는 원래 산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플러스 이온을 띄고, 이게 마이너스 전을 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합한 게 물을 한 분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가지고 깨트린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소가 하나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산소가 이제 더 못 붙잖아. 그죠? 산소는 6족이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수, 헬, 주기율 배에서 리, 배, 웅, 단, 질, 산, 6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산소는 이 발이 6개예요. 손이 6개. 6개인데 실제 이거하고 결합할 때는 이게 2개를 주고, 그죠? 남아있는 2개만 받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6개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산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수소가 있다. 또 수소가 있다. 이렇게 옆에 그릴게요. 수소가 있다. 그러면 요게 벌어진 각도, 앵글에 따라서, 요 각에 따라서 액체 리퀴드냐 고체 솔리드냐가 결정되는 거죠. SOLID.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액체 물에서 얼음이 딱 되면은 이 부피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자, 물이 이렇게 있었다. 컵에. 컵인데 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요걸 냉동실에, 냉장이 아니고 냉동실에 넣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늘어나더라, 부피가. 그 요 각도 앵글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겨울철에 이제 차 엔진 있잖아요. 엔진을 그냥 물을 넣어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엔진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왜 터집니까? 부피가 10%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앵글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뭘 넣어요? 부동액을 넣죠. 얼지 말라는 액을 함께 넣어줘요. 그러면 영하 30도, 뭐 40도 정도에서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액체를 함께 넣어준다는 거죠. 그 엔진에 이제 식히는 거 있잖아요. 쿨링하는 시스템. 이게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물이다. 그 물 하면 하늘이 구름에서 내리는 빗물. 그 다음 겨울 되면 눈, 또 가을에 서리, 그죠? 새벽에 내리는 이슬.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물이더라. 공급되는, 우리 인류에 오는. 근데 가는 물이 있어요. 가는 물. 가는 물은 토양이 있으면 이 아래로 지중으로 가는 물, 그 다음 하천을, 강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 그러니까 오는 물이 있고 가는 물이 있더라. 그죠? 재밌죠? 웃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물이 생리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물이 어떤 피지올로지컬 이펙트가 있느냐. 그죠? 물의 워터의
피지올로지컬 이펙트가 뭐냐? 간단히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주 쉽습니다. 뭐가 쉬우냐 하면은 물을 안 먹으니까 갈증이 나더라. 그죠? 갈증이 나면 언제 납니까? 운동 심하게 하고 나서 운동을 심하게 하니까 갈증이 나더라. 이 말은 뭔가 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히팅을 한다는 거잖아요. 열을 낸다는 거죠. 열을 내면 뭔가가 수분이 증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히는 기능을 한다. 우리 몸에서. 이게 뭐냐? 이게 물이다. 그러니까 식히는 작용을 한다. 그것만 하느냐? 아닌 것 같더라. 우리 그 식물에 있어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식물이 이렇게 자라면 여기 물이 있잖아. 벼 같은 경우에 이제 땅 속에서 이제 뿌리에서 물을 흡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죠. 이 건조, 위조 상태가 된다. 위조, 시들어 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들지 않게 하는 역할 하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경험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여름철에 물이니까 이 칼로 할게요. In summer.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이제 작물이 자란다. 그죠? 자라는데 예를 들어서 호박이라고 가정하면 호박 여러분들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겠지. 호박 펌프킨 여기에 커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커팅을 하면 이 줄기에서 이제 잎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서 위에서 물이 밑으로 쭉 흘러내리죠. 요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세미가 있어요. 그러면 흘러내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요게 자르지 않았다면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물이 칼로 커팅을 하니까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더라. 줄기에서. 그 말은 뭔가 이 물 자체가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어디하고 아래하고 언더그라운드 월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커팅을 하니까 그게 단절됐다는 거죠. 단절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물이 못 올라간다. 그러면 이 물을 밀어주는 뭔가가 힘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루트 프레시아라고 하죠. 근압이라고 하죠. 근압. 그리고 그 힘만으로 과연 이 물이 위로 올라가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더라. 이 도관, 물이 통하는 도관 채널이 있죠. 도관, 수관이라고도 하죠. 이 뭔가가 이걸 물을 흘러내리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걸 이제 일명 응집력, 코히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과연 이 물이 이까지 80m, 60m 위에까지 올라가느냐? 아닐 것 같더라.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공이라고 하잖아요. 기공. 평소 상태에는 공기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공변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광합성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진다.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안에는 단단하고 기공이 바깥쪽에는 좀 연약한 거예요. 그럼 풍선을 예를 들면 이쪽에 테이핑을 해놨다 가정하면 한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팽팽해진다. 이쪽은 빨려 들어가겠죠. 안쪽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공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깥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이동하기 때문에 그죠? 바깥에서 당겨주기 때문에 이게 수분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이동은 그냥 우리가 양동이에 들고 그냥 갖다 붓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는 근압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줄기에서는 응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잎에서는 정산작용이 함께하는 이 세 가지 팩터가 함께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뿌리에서 루트 프레셔, 근압, 그 다음에 프레셔죠. 두 번째는 이제 줄기, 스템, 작용하는 코히전, 그리고 이제 잎에서 립에서 작용하는 이바포레이션, 트랜스피레이션이죠. 트랜스피레이션, 정산작용. 요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물이 뿌리에서 80m, 60m 되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공기 중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하면 대부분 위에서 탑에서 다운으로 말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소자가 이렇게 쓰죠. 적은 곳으로, 다이에서, 매니에서 퓨로 간다. 그런데 이거는 카운터블 하죠. 이게 물을 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인업 상태에서, ENOUG, 인업 상태에서 모자란 드라우트, 건조한 상태로 흘러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 돈의 흐름도 소위 많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항상 베풀어줘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모든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자연이치가 우리가 식물에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물의 생리작용, 그 다음에 요수량이란 말이 나왔어요. 요수량은 뭐냐? 필요로 하는 양, 뭐 하는데, 건물 1g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 이 얘기죠. 그러면 선인장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떨까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쩌든지 이 물을 요긴하게 써야 되겠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들은 요수량 1g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적겠죠. 그죠? 근데 물이 아주 풍부한 그런 연잎, 그죠? 호박, 뭐 잎이 널쩍한 이런 애들은 여름에 어때요? 잎이 널쩍하니까 상당히 물을 많이 소비한다, 그죠? 그래서 얘들은 요수량이 크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잎이 넓은 거하고 좁은 거하고 몽딱한 거하고 비교하면 가장 요수량이 큰 것이 1g을, 건물 1g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이게 가장 크고, 그 다음 잎이 길쭉한 거, 그 다음에 홀쭉하면서 짧은 거, 몽딱한 거, 그죠? 요게 이제 요수량이 적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에 수분이 어떤 게 있느냐? 공기 중에는 수분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좀 어폐가 있죠. 왜? 공기 중에 수분이 어떻게 있어요? 수분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자, 이 공기 중에 in air, 공기 중에 이제 워터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럼 여기 이제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수소가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이 H2O라는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 말. 이렇게, 그죠? 이 사이에. 그러면 이게 분자량이 산소 하나고 수소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수소가 분자량이 2니까 4 플러스
산소가 16이잖아요. 16이면 20이잖아. 그럼 산소 두 개는 16 더하기 16은 36이잖아. 맞나? 산소가 8이니까 16 더하기 30이네. 16 두 개니까. 질소는 7이니까 14 곱하기 2니까 28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 사이 속에서 이 물 분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하더라. 왜? 이것보다도 분자량이 더 적기 때문에 물 분자도 공기 중에 있을 수 있다는. 단, 그 상태가 이제 가스 상태, 소위 가스 상태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가스 상태로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뭐 수증기, 전기죠. 그죠? 뭐 이거 말고는 있을 수 있나요? 그럼 구름으로 있을 수 있죠. 구름, 클라우드. 이 두 개 존재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수증기도 작은 구름의 하나의 형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공기 속에 숨어져 있는 이 물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나요? 소비를 이용하고 유스하고 있다 이죠.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숨을 쉴 때 브리딩, 숨을 쉴 때 이제 공기를 흡입하죠. 공기를 흡입한과 동시에 여기에 녹아 있는 물도 같이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내쉴 때 날숨은 당연히 H2O가 나가죠. 왜? 여러분들 그 마스크 쓰잖아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어때요? 눈이 좋아진다. 눈이 좋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이상한 얘기로 가죠. 눈이 왜 좋아질까? 평소에는 눈이 건조합니다만, 특히 이제 더운 바람이 있을 때 겨울에는 건조해지는데 마스크를 쓰면 이제 숨 쉬면서 나오는 이 물이 수분이 눈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없어진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눈 동자가 약간 이제 돌출형이 있고 큰 형이 있어요. 이제 눈이 좀 크면 이쁘잖아요. 남자는 잘생기고 대체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그런데 안구가 잘 건조해져. 왜? 공기하고 접촉하는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 눈물을 뭐 자주 넣는다든지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비가 온다든지 습하다, 공기 자체가 수분이 70 내지 상대 습도가 80% 이상 이렇게 많다 하면은 굳이 이 안구 건조가 오질 않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숨을 내쉴 때 과연 수분이 함께 나오는구나, 또 들이마실 때 또 흡수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는 이렇게 적용되고, 그러면 이제 식물에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광합성 할 때, 포토신테시스 할 때 기공이 열리고 수분이 흡수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뿌리에서도 흡수가 되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관계는 뭐냐 하면, 관계는 물 대해주는 거, 이리게이션이죠. 이리게이션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이리게이션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물으신다면, 자, 여러분들 관계 이리게이션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제 오픈 디치라고, 이렇게 논이나 밭이 있으면 이 관계를 할 때 여기에 고랑을 내는 거죠. 물고랑. 그죠? 이게 열린 오픈 디치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래 하니까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뭐 물 정발도 있고 안 되겠더라. 그래서 땅 속에다가 이 배수관을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을 묻고 뭐 자갈도 묻고 그다음에 모래 묻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이프에도 구멍을 뽕뽕뽕 뚫어놨어요. 작은 구멍을. 그러면 이 수분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요 밑으로 흘러내려가 이쪽으로 파이프관을 타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니까 과잉수, 수분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드레인 해준다, 빼준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내가 이 작물을 재배하는데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할 때 여기 빼주지만 드레인 하지만 이것을 이리게이션 넣어줄 수도 있죠. 예, 이것이 이제 안거 배수기도 하고 또 맹거 그 안거 관계 수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을 빼줄 수도 있지만 그죠? 많을 때는 적을 때는 일로 물을 공급해 줄 수도 있는 관계 역할을 한다. 소위 물 대주는 것을 관계 이리게이션이라고 한다. 이리게이션. 그 다음에 배수는 물 빼는 거죠. 요거 방금 설명드렸죠. 그 섭해는 이게 과습 익세스 워럴이죠. EXCSS. 익세스 워럴 상태에는 이 섭해, 그러니까 피해를 받는다는, 숨을 못 쉬니까 작물이. 그 다음 수해는, 이거는 섭해는 이제 어느 정도로 조금 많은 걸 말하고, 수해는 완전히 이 작물이 있는데 이게 물이 완전히 잠겨 뿌리는 상태, 반쯤 잠기는 상태, 이런 상태를 수해, 또는 물이 막 홍수가 나서 이렇게 덮치는 경우, 그죠?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거는 다 수해입니다. 섭해는 물이 조금 많은 거, 그죠? 그 다음 한해는 이게 여러분들 잘 해야 되는데, 요새는 물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drought, D-R-O-U-G-H, drought 데미지입니다. 이 수분이 부족하면은 이제 시들잖아요, 그죠? 시드름증이 오는 그런 문제 발생하는. 그러니까 요걸 우리 한글로 쓰면은 좀 헷갈리는데, 한해는 찰 한자 써서 또 이제 추위에 의한 해를 꼭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수분이다.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고 이거는 많은 거네. 뭐 그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수질 오염, 이제 워터 폴루션에 관한 문제죠. 폴루션은 뭐예요? 폴루션은 오염되어 있다. H2O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꽉 차야 되는데, 여기에 납이나 카드미움이나 비소 이런 중금속 헤비메탈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것들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비닐을 투입한다든지 뭐 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철 금속이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농약 있잖아요. 농약, 허비사이드, 뭐 페스티사이드 이런 애들이 이제 물속에 녹아 있으면 이 수질이 오염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분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힘내시고 아자아자 갑니다.